요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공격을 합니다. 제가 황장수 너는 그러면 박근혜 정부를 도와야 종북도 제압을 하고 문재인도 안 되게 하지. 문재인이 안 된다는 부분에는 사상이 의심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자,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좀 잘못했지만은 봐주고 넘어가서 대동단결을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고 합니다. 자, 그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박 대통령은 보수라는 세력을 뭘로 봅니까? 새누리당 같은 장내 보수나 또 장외 보수 이런 사람들을 필요하면 동원하는 약방의 감초로 봅니까? 더 나아가서 적절히 그냥 써먹을 수 있는 한마디로 폐력감으로 보고 있습니까? 좋을 때는 최순실하고 다 하다가 이제 이런 일만 생기면 길거리로 보수를 내보내서 종북 척결과 보수 대동단결 사소한 험은 뛰어넘어서 대의를 향해서 뭉치자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대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대의 때문에 그러는지 자질구레한 소리 때문에 그러는지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자,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저보고 너는 어디로 붙어 먹을 거냐? 제가 장담을 합니다. 어디도 붙어 먹지 않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정말 이거 힘듭니다. 방송 제가 무슨 앵벌이 하러 다녀요? 오늘도 방송 몇 개 더 오라 해도 뉴스 브리핑 때문에 오늘 저녁에 또 녹화도 있고요. 뉴스 브리핑 녹화도 있었어. 방송 넣으라는 거 제가 다 사양을 하고 최소한의 뉴스 브리핑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왜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1년하고 6개월, 18개월입니다. 이거 이렇게 방송하기 쉽지 않습니다. 몸도 힘들고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 스트레스 항상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뭐라고 하면 시끄러울 건데 이런 부분을 저도 의식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스트레스, 방송 준비에 관한 스트레스가 하루 종일 저를 지배하고 있고 수요일까지 포함해서 일주일에 단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일이 지금까지 연속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고 이식 환자라서 항상 감기가 좀 듯하고 몸살이 있는 듯한 상태가 지속되는 몸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하면 할수록 적은 많이 늘어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적보다 보이지 않게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최순실 사태가 그냥 온 게 아니라 한마디로 진보 보수 운운하지만은 이 썩은 수구 진보 수구 보수 패거리들이 행해온 부정과 비리 이런 것들이 쌓일 만큼 쌓여서 이번에 터졌다고 봅니다. 지금 문민정부가 출범한 YS 이래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어마어마한 형태의 부패가 정권마다 권력자와 그 주변 측근 가족에서 있었습니다. 그거 부인하면 안 됩니다. 서로 뒤져서 조지지도 않습니다. 정치적 입지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뒤지는 척만 할 뿐이지 본질적인 부분을 뒤져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박 대통령이 매우 잘못한 부분이요. 본인은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이 추징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두 전직 대통령이 부정하게 재벌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강제 환수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 가족들을 구속시키기까지도 했습니다. 남에 대해서 그렇게 할 정도면 자신은 더욱더 엄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 초반부터 부패 척결이었고 비정상에 정상하고 지하 경제를 갖다가 양성한다 했습니다. 근데 부패 척결이 된 게 아니라 본인이 부패의 중심에 서게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이제는 끝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썩은 정치판을 끝을 봐야 되고요. 제가 어떻게 이 끝을 다 보고 가겠습니까? 제가 하다가 실패하면 제가 뿌린 씨를 또 싹을 틔워서 어떤 분이 또 끝을 보고 이렇게 가야만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지. 이 썩은 정치를 숙명처럼 받아들이면서 정치는 부패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안주감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국민의 의식 세계로는 영원히 대한민국은 선진국은커녕 중진국에 머물 수도 없고 후진국으로 다시 추락을 할 겁니다. 요즘 추락하는 신호가 경제 분야 곳곳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경제만 보입니까? 안보에서도 추락하고 있고 사회 시스템에서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지도층과 상류층들이 돈과 권력과 출세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총리부터 장관 청문회 하는 동안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저 평생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잘 쉬지도 않고 어떤 일이든 일만 해왔습니다. 사지도 갔고요. 이라크 전쟁터에도. 온갖 군데 다 다녔습니다. 때로는 제가 살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고 때로는 국가를 위나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 일도 많고 35까지는 사회운동을 했습니다. 농민운동을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거의 활동비 수준의 월급을 받으면서 10년 이상을 버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진 게 거의 별로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도요. 저는 그게 제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벌금 하나 낸 적이 없습니다. 수십 번의 조사와 기소, 고소 당했지만 지금까지 전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원래 그런 것이다. 정치인은 원래 그런 것이다. 대통령은 원래 그런 것이다. 총리나 장관은 원래 그런 것이다. 상류층은 원래 그런 것이다. 너는 없으니까 비판을 하지. 그 위치에 이르러 봐라. 너는 안 그러겠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십시오. 저는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안 붙어 먹습니다. 뉴스 브리핑을 내년 초부터 대선 전용 브리핑으로 따로 만들어서 이 썩은 정치판에 검증을 하고 폭로를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가야 될 대선에서 정치인에게 당연히 요구해야 될 주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벌들이 돈으로 정치를 오염시키고 좌지우지하고 정책을 지 마음대로 만들고 국가 예산을 지 마음대로 전용하고 하는 부분을 끝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집 하나 가지고 국민들이 그래도 하루 종일 일하고 누일 등을 누일 비빌 언덕이라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 돼야 된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보 문제 한미일 동맹에 기반을 두고 이 안보를 해치는 어떠한 세력도 그 배후가 뭔지 무슨 의도에서 그러는지 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자리가 없는 시대에서 국가 예산의 절반은 무의미한 대로 낭비되고 있다는데 국가 예산을 통한 광범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독과점의 폐해를 철폐해서 생활 비용을 낮추도록도 하고 입시 제도라든지 채용 제도 부분에서 조금 더 부조리가 들어갈 수 없도록 개선도 하고 하청이나 납품 그리고 자영업자의 고통을 주는 규제나 불합리도 다 시정을 하도록 투명한 사회를 만들도록 할 겁니다. 그러려면 기존의 좌우 어떤 인간들한테 붙어먹어서는 불가능합니다. 제 길을 갈 겁니다. 저는 인터넷 정당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구조의 인터넷 정당으로 대중들이 책상에 앉아서 정당의 당원이 되면서 기존의 이 썩어 빠진 정치를 심판하도록 해야 되고 그러려면 3%든 2%든 5%든 약간의 목소리가 확보되어질 수 있는 공간만 확보되면 지지율이 말입니다. 그때부터는 끝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요, 기성의 정치꾼들이 안 하는 이야기를 새로운 정치 세력이 이념을 떠나서 분명히 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 구도와 분단 구도에 편성한 좌우에 썩어 빠진 가짜 수구 진보, 수구 보수들이 정치판을 반토막을 내어서 저들 그냥 퍼질고 눌러앉아서 국민을 속이고 있고, 이들의 세뇌된 우매한 국민들은 그들을 당연히 찍어야 되고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정권교체라고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교체는 그 둘을 바꾸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머릿속을 바꾸고,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머리가 정리되어야 되는 것이 그야말로 제대로 된 정권교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갈 겁니다. 그 과정이 어렵고 새가 모이겠냐 어쩌겠냐고, 제가 지금 뉴스 브리핑을 하는 것도 1년 6개월을 해왔습니다. 쉬워서 했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 뜻에 공감한다면 주변에 제 방송을 하루에 요즘 한 7, 8만 명 정도 볼 겁니다. 황장수 뉴스 브리핑 보라고 한 명씩만 권유를 해주세요. 그래서 씨앗이 싹이 트고 그러다 보면 거대한 물결이 되어서 세상을 흔들 겁니다. 미국에도 트럼프나 샌더스의 열풍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끝까지 성공한 것은 싸움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샌더스는 중간에 멈췄죠. 야, 힐러리 너 경선 장난치고 있잖아. 엎어버리겠다. 샌더스는 그럴 용기가 없었는데 트럼프는 그걸 해냈습니다. 자, 한국에도 용기를 내고 우리가 새로운 혁명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